3. 심판 흥부전. 7시가 거진되어서 정주사는 탑삭불이 한참 복내 싸전 가게를 나섰다. 장기는 세 판을 두어 두 판은 이기고 한 판은 지고 해서 3판 양승으로 정주사가 계승가를 올렸다. 그러나 장기는 이겼대도 배는 부르지 않았다. 또 마지막에 탑삭불이 한참봉의 차 죽은 것을 물려주지 않아서 그래 비위를 질러놓기 때문에 쌀 외상 달라 말도 내지 못했다. 정주사는 정말로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천천히 콩나물 고개로 걸어가고 있다. 시방 싸던 집 아나 김씨가 하던 말을 대생각하면서 그가 꼭 그렇게 합당한 신랑감을 골라 중매를 서주려니 싶어 너것이 좋아한다. 우선 배야 고프고 당장 저녁거리야 없을 망정 그것 하나만은 퍽 든든했다. 그놈의 것 기왕이 내일이라도 혼담이 어울려 이달 안으로라도 혼인을 해치웠으면 더 좋을성 싶었다. 그러기로 들면 저거나마 혼수비를 무엇으로 대며 또 초봉이가 지금 다달이 20원씩이나 물어들이는 그것마저 끊길 테니 이래저래 두루두루 걱정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딸 자식이 벌써 21살인데 계집애로 늙히자고 우두커니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무 때 당해도 한 번은 당할 일인 걸 늦게 한다고 어디 돈이 솟아날 바 없고 하니 그저 이 계제는 사닥달이라는 뜻으로 일이 되어가는 순수나 절차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 계제에 바싹 서둘러서 아무렇게나 해치우는 게 도리는 도리인데 그러나 당장 조석을 굶고 있는 형편에 무슨 수로? 야는 데는 그만 국리가 딱 막혀 가슴이 답답해 온다. 하다가 문득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참으로 문득 이런 생각이 훤하니 비치더라 말이다. 혹시 그래. 물론 그것이 점잖은 태에 자청해서 말을 낼 수는 없지만 저쪽 신랑 편에서 혼수 비용을 전부를 대해서 혼인을 하겠다고 할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좀 창피한 일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형편이다. 원 어디 그럴 법이야 있나? 이렇게쯤 중매 서는 사람한테든지 혹은 직접 신랑 편 사람한테든지 납닦금으로 사양을 해보다가 납닦금 면치례입니다. 납닦금으로 사양을 해보다가 못 이기는 죄하고 억락을 하고 하면 실없이 괜찮을 노릇이다. 그렇게 슬슬 얼부무리 혼인을 하고 나서는 그 신랑이라는 사람이 속 터인 사람이고 돈양이나 재산으로 주무르는 형편이면 또 혹시 몇백 원이고 몇천원이고 척 내주면서 그 생화도 없이 놀고 하시는 이걸로 무슨 장사라도 소일 삼아 해보시지요. 이럴 법도 노상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초봉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니까 제 남편들을 그렇게 해달라고 조르기라도 할는지 모르는 것. 그래 저희들이 그런 소리를 하거들랑 짐짓 원 그게 될 말이냐고. 그래서야 내가 돈에 욕기가 나서 혼인을 한 것이 되지 않느냐고 준절이 이러다가 그래도 저희들이며 옆에 사람들이 나서서 뭘 그러느냐고 권면은 할 테니까 그때는 못 이기는 자고 그 돈을 받아 한미천 삼아서 장사를 해. 미상불 그렇게 어떻게 잘만 하면 집안 샘평도 펼 수도 있기는 있으렸다. 정주사 이 공상은 이렇듯 그놈이 바로 희망으로 변하고 희망은 희망이 간절한 만큼 다시 확신으로 굳어버리는 것이다. 둔배미는 계복동보다도 더하게 언덕비탈로 제비집 같은 오막살이 집들이 달라붙었고 올라가는 좁다란 골목길은 코를 다치게 경사가 급하다. 흙구덕기까지 맞닿았던 수만 평의 노는 다 없어지고 그 자리에 집이 들어앉고 그 한복판으로 이 근처의 집 꼬락서니와는 얼리지 않게 넓은 길이 질펀히 뻗어들어왔다. 그놈을 등 넘어 신흥동으로 뽑으려고 둔대미 밑구멍에 굴을 뚫을 계획이라는데 정주산의 집은 바로 그 위에 가서 올라앉게 되었다. 그래 정주산은 굴을 뚫다가 그놈이 혹시 무너져서 집이 퐁당 빠지기나 하는 날이면 집이야 남의 셋집이니 상관없지만 집안에 사람들이 큰일이라고 슬며시 걱정이 되는 때도 있다. 정주산은 집 가까이 와서 비로소 번화할 초봉이의 혼인과 및 그 결과들에 대신 오독하니 굶고 있을 집안 식구들을 생각하고는 맥이 탁 풀린다. 그러나 그는 지쳐든 일각대물을 힘없이 밀고 들어서다가 뜻하지 않는 광경을 보았다. 초봉이가 부엌에서 죽도 아니고 적실히 밥을 푸고 있고 개봉이는 밥그릇을 마루로 나르고 있지를 않느냐 말이다. 오늘은 정주사한테 애길도 되지만 좋은 일도 없지는 않은 날인가 보다. 밥이야 의인밥이 되었던 정주사는 밥을 보니 얌치 없는 배가 연신 꼬르륵 끓이고 오목가슴이 잡아 훑듯이 쓰리다. 어금니에서는 어서 들어오라고 신침이 흥건히 흘러 입으로 거듭 괴한다.
대문 소리에 개봉이가 돌려다보더니 아이 아버지 들어오시네. 햇떡 웃으면서 방에다 대고 병주야 병주야 아버지 오셨다 아버지 오셨어. 연신 소리를 친다. 개봉이의 뒤통수에서는 몽땅하게 자란 뽐 단발이 몸을 흔드는 대로 까불까불한다. 정주사는 이 까부는 단발과 깡충한 치마 밑으로 통통한 맨다리가 드러나 보이는 것이 언제고 눈에 뜨일 때마다 마땅치 못해서 상을 찌푸린다. 초봉이가 밥을 푸다 말고 방겨 부엌문을 나서면서 아이 아버지 하다가 부친의 초조란 안색에 얼굴이 흐려진다. 시장하실 텐데. 오냐 괜찮다. 정주사는 눈을 연신 깜짝깜짝 대답을 하면서 뗏들로 올라서는데 미닫이를 열어놓은 안방에서 막내둥이 병주가 통탕거리고 뛰어나온다. 아버지 노상 흘려드는 콧물에 방금 울다가 그쳤는지 눈물 콧물을 온 얼굴에 다 쥐어바르고 어리광으로 울상을 하면서 달려들어 부친에게 안긴다. 오냐 병주야 또 울고 뗐었구나. 정주사는 손가락으로 병주의 콧물을 훑다가 닿는 대로 마루전에서 씻어버린다. 병주는 아직 얼굴에 남아있는 놈을 부친의 그 알량한 단벌 두루마기에다 문대면서 냅다 주워 섬긴다. 아버지 아버지 내 양복하고 내 모자하고 내 구두하고 내 자전거하고 내 바나나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한참 후에다가 비로소 헛다방인 것을 알고서 안 사왔구만 오냐 오늘은 돈이 안 생겨서 못 사왔으니 내일은 꼭 사다 주마. 자 방으로 들어가자. 우리 병주가 착해. 달래면서 병주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고 건너방에서는 숙제를 하는지 엎드려지는 형주가 그제야 고개를 내밀다가 만당 아무것도 사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아버지를 나서서 볼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방에서는 부인 유씨가 서양한 뒷문 밭에 앉아서 돋보기 너머로 바느질을 하느라고 꼬부라졌다. 유씨는 아직 그럴 나이도 아니면서 눈이 어두워 돋보기가 아니고는 바느질을 한 코도 뜨지 못하는 것이다. 시장한테 어딜 그러고 돌아다니시오? 유씨는 올려다 보지도 않고 그대로 앉은 자리만 달싹거리는 신용을 한다. 어디라니? 번연히 미두장에 갔다 오는 줄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다. 그건 웬거요? 정주사는 초봉이가 또 월급을 선대받아 왔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고 지금 유씨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바느질감이 들어온 덕에 그놈 바느질 삭스를 미리 받아다가 밥을 하느니라고 짐작했던 것이다. 내가 해입고 시집 가려고 끊어왔어. 유씨는 웃지도 않고 천연스럽게 실없는 소리를 한다. 저 봐라 병주야. 정주사는 두루마기를 벗으면서 다리에 매달려 이짐을 부리는 이짐은 고집이나 때를 말합니다. 이짐을 부리는 병주들어 한다는 소리다. 너가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엄마가 시집가 버린단다. 응? 아니야 그 집 부릉이야. 내 양복하고 내 모자하고 내 구두하고 내 자전거하고 그리고 바나나랑 얼음사탕이랑 사다 준다고 하고 그 집 부릉이만 하고 내일은 정말 사다 주마. 싫다. 또 그 집 부릉 하려고 밤낮 그 집 부릉만 하고. 병주는 앉은 부친의 무릎으로 기어올라 아래턱의 노랑 수염을 후트려 쥐고 잡아 흔든다. 아프다 이 자식아. 아이고. 정주사는 턱을 내밀고 음사를 하다가 내일은 꼭 사다 주마. 꼭. 그 집 부릉이야. 그 집 부릉 않고 꼭 사다 주어 꼭. 정주사는 속으로 너를 위해서라도 너의 큰 누이의 혼인이 어서 바삐 그렇게 얼려야 하겠다고 절절히 결심을 더했다. 재호가 서울로 간답디다. 유씨는 초봉이한테서 이야기를 먼저 들었었다. 그리고 모녀간에는 벌써 합의가 되었었다. 재호가 서울로? 정주사는 그다지 놀라질 않는다. 어째 무슨 일로? 서울 가서 크게 장사를 시작한다고 가게도 벌써 팔았답디다. 그리고 우리 초봉이들어 서울로 같이 가잔다고 한다오. 초봉이들어? 이렇게 되짚어 묻는 말의 운이 벌써 마땅치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서울로 가면 월급도 한 40원씩 주마고 또 객지로 혼자 내보내기가 집에서 마음이 내지 않는다면 자기가 자기네 집에서 같이 데리고 있겠다고. 그 안 될 말. 정주사는 서너 시간 전과도 달라 시방은 아주 흐뭇한 계획과 희망이 들어차서 있기 때문에 서울이며 월급 40원쯤 그런 소리는 다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 월급은 40원 아니라 400원을 준다기로 서니 또 아무리 아는 친구 집에 둔다기로 서니 장성한 계집의 자식을 어디 그렇게 함부로 내놓는 법이 있어? 나는 지금 얘에서 거기 다니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이 말은 노상 공연한 구실 말은 아니다. 정주사는 마음먹은 혼인도 혼인이려니와 가령 그것이 아니라도 썸뻑 서울까지 보내기를 많이 주저할 사람이다. 그래도 내 요량 같아서는 따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다 두어서 뭘 하겠소? 육장 굶기긴 하고.
그러니 어서 마땅한 자리를 골라서 여위에 버려야지. 말은 좋소. 유치는 십부다는 듯이, 이 십부다는 것은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시들하다는 것. 유치는 십부다는 듯이 돋보기 너머로 남편을 넘겨다 본다.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집구석에서 무슨 수로 혼인을 하오? 그렇다고 계집애로 늙히나? 누가 계집애로 늙힌다오? 그렇게 가서 있으면 제가 버는 것을 모아서라도 시집갈 미치는 장만할 것이고 또 제호 손에서 치어나면 아따 무엇이라더냐? 시험을 보아서 장례벌이도 잘하게 된다고 하니까 두루두루 좋은 글인데 왜 덮어놓고 맡기만 하시오? 세상 일이 다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만 되고 탈이 없다면 무슨 걱정이야? 마음먹은 대로 안 될 것은 무엇이수? 대체 10년이나 없는 살림에 애탕같은 공부를 시켰으니 그런 보람이 있게 해야지. 어쩌자고 가난에 빠진 집구석에만 붙들여만 두려고 그렇듯이요. 당신은 의관하고 다니면서 치마둘른 날만치도 계명은 못했습니다. 그런 계명 부럽잖아. 옆에 내가 을계명한 건 때려 못 쓰는 법이야. 필경 티격태격하면서 보낸다거니 안 보낸다거니 서로 의견된다. 오늘뿐이 아니라 언제고 일이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끝장이 날 때까지 둘이 다치지 않고 고집을 세운다. 그러나 이 부부가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우겨대다가 필경 가서 누가 이기느냐 하면 영락없이 부인 유씨가 이기고 나선다. 그러니까 이번 일도 만일 달리 마세가 생기지 않으면 마세는 말썽의 방언입니다. 마세가 생기지만 않으면 초봉이는 마음먹은 대로 제호를 따라 서울로 갈게 될 게 십상이다. 초봉이는 개봉이의 밥까지 수북하게 다 푸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 몫을 바라진 양재기에다가 반이나 뗄랑말랑하게 주걱대기를 딱 끌고 붙이고 솥에다 숭늉을 붓는다. 개봉이는 주걱대기를 시쁘게 집어들면서 음살하듯 한단 소리가 애게게 요게 겨우 언니 밥이야? 하나 이건 그게 혹여 제 몫일까 봐서 꾀를 쓰는 소리. 그 밥이 왜 적으냐? 초봉이는 소댕을 덮고 부뚜막에서 일어선다. 너 아버지 진지랑 식지 않게 뚜껑 덮었니? 시방 잡술걸 뚜껑은 덮어서 뭘 해? 자, 인전 어서 국 퍼요. 국은 불을 또 떼야겠다. 아직 덜 끓었어. 나가서 뚜껑 찾아서 잘 덮어놔라. 굳장캐. 초봉이는 물렸던 장작개비를 두루집히고 불을 살군다. 아이, 배고파 죽겠구먼. 언니도 배고프지? 나는 괜찮아. 뭘 배고프면서도. 언니 이따가 내 밥 같이 먹어. 응? 그래, 걱정 마라. 나는 누룽지도 후투다 먹고 할 테니까 너나 많이 먹고 배고프다 말 마라. 그럼 뭐 이제 어머니가 인연 내 언니는 주둑대기하고 누룽지만 먹이고 너는 혼자서 온건 사발에밥 차고 앉아 고질고질 처먹고 있어. 이렇게 욕하게. 아이 참 어머니는 나는 믿고 언니만 이쁜가 봐. 그렇지 언니? 계집애가 별소리를 다 하네. 초봉이는 웃으면서 눈을 흘긴다. 개봉이는 하하 웃고 부엌에서 뛰어나와 방으로 들어간다. 초봉이는 아궁이 앞에 앉아 지금 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돼가는가 해서 궁금히 생각하고 있는데 삐그럭 죽문 소리에 연달아 뚜벅뚜벅 무거운 구두 소리가 들린다. 초봉이는 보지 않고도 그것이 성재의 발자국 소리인 줄 안다. 초봉이는 성재와 얼굴이 마주쳤다. 성재는 여느 때 같으면 희죽이 웃으면서 그냥 아랫방께로 갔을 것이지만 오늘은 할 말이 있는지 양복 저고리 포켓에다 손을 넣고 무엇을 찾으면서 주춤주춤한다. 초봉이는 고개를 돌이켜서도 성재가 말을 해주기를 기다린다. 그랬으면 초봉이도 그 말 끝에 이때어 아까 가게에서 풍파가 났던 이야기도 하고 하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둘이는 내외를 한다거나 누가 금하는 바는 아니지만 딱 마주쳐서 어쩔 수 없는 때나 아니고는 선뻑 말이 나오지를 않는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버릇이 되었다. 한 것은 가령 성재가 아내에 기별할 말이 있다든지 안에서 초봉이가 성재한테 뭘 내보낼 것이 있다든지 하더라도 직접 성재가 초봉이한테 또는 초봉이가 성재한테 해도 관계치 않겠지만 그러나 손아래로 아이들이 있는 고로 다만 숭늉 한 그릇을 청한다 하거나 내보내거나 하는데도 자연 아이들을 부르고 아이들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필경 버릇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성재가 방을 새로 얻었던 것이 작년 새안이라고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둘이는 제법 나 성재입니다. 초봉이여요. 이만큼이라도 말을 주고받기라도 하기는 금년 2월 초봉이가 제중당에 나가서 붙었다. 초봉이가 기다리다 못해 그것도 잠깐이지만 도로 고개를 돌리니까 성재는 때려 무렴해서 벌신 웃고 얼른 아랫방께로 걸어간다. 초봉이는 성재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다 못하고 저러나 싶어서
그의 하던 양이 우습기도 하거니와 한편 궁금하기도 했다. 안방에서는 내외간의 우김질은 아이들이 초봉이만 부엌에 있고 모두 몰려드는 바람에 흐지부지 중판을 메고 묵묵하다. 식구들은 누구나 다 말은 안 해도 밥상이 어서 들어왔으면 하는 눈치다. 개봉이는 모친이 주름을 잡고 있는 목색 남색 벤베르크 교직 치마를 몇 번째 만져보다가는 놓고 놓았다가는 만져보고 해쌌는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리광하듯 어머니 나도 이런 치마 하나만. 말은 해놓고도 고개를 오므라뜨리고 배식이 웃는다. 속 없는 계집애 년. 유씨는 돋보기 너머로 눈을 흘기다가 생각이 나서 너는 너희 형 혼자만 맡겨놓고 그렇게 퐁당 들어앉아서 곧다위 소갈머리 없는 소리만 하고 있니? 다 된 걸 뭐. 개봉이는 그만 무렴해서 치마 만지던 손을 근사를 못해한다. 국도 덜 끓었는데 다 돼. 본초 없는 것이 어디 있어. 개봉이는 씩씩하고 운목으로 가서 돌아 앉아버린다. 요년 냉큼 일어나서 나가보지 못하느냐? 아이고 어머니 내가 미워 죽겠나 봐. 개봉이는 볼때기를 축 젖들이고 울먹울먹 발꿈치를 콩콩 구르고 마루로 나와서 부엌으로 내려간다. 그 볼때기 하며 개봉이는 성질도 그렇거니와 생김새도 형 초봉이와는 아주 딴판이다. 개봉이는 몸집이고 얼굴이고 널품이 있다. 널품이라는 건 앞으로 좋게 발전할 품질이나 품성입니다. 널품이 있다. 아무데고 살이 있어서 북실북실하니 탐스럽다. 코가 불심한 것은 사람 좋아 보이고 처진 볼때기에는 심술이 들었다. 눈과 이마도 뚜렷하니 어둡지가 않다. 그러한 중에도 제일 좋은 것은 그의 입이다. 마음을 탁 놓고 하하 웃을 때면 시원스럽게 떡 벌린 입으로 그리 잘지 않은 앞니가 하얗게 드러나기까지 하여 보는 사람도 속이 후련하다. 초봉이의 웃는 입은 쓰러질 듯이 미묘하게 아담스럽지만 개봉이의 웃음은 훤하니 터져 나간 바다와 같이 개방적이요 남성적이다. 그런 만큼 봄에도 믿음직하다. 개봉이는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래전에 초봉이의 남화답게 곱기만 한 얼굴보다 훨씬 선이 굵고 실팍한 여성미를 약속하고 있다. 이 집안의 사남매는 개봉이와 형주와 병주가 한 모습이요. 초봉이가 돌씨같이 혼자 딴판이다. 그러나 그 두 모습이 다같이 정주사나 유씨의 모습은 아니다. 초봉이는 부계의 조부를, 개봉이와 형주 병주는 모계로 외탁을 했다. 초봉이는 부뚜막에 구부리고 서서 국을 푸다가 개봉이를 돌려다보다가 웃으면서 왜 또 뚜했니? 나는 뭐 어디서 얻어다 길렀다나 자꾸만 구박만 하고. 개봉이가 잔뜩 부어가지고 서서 두런거리는 것을 초봉이는 그 꼴이 하도 어서워서 손을 멈추고 자지러지게 웃었다. 깍쟁이가 왜 자꾸만 웃고 있어? 남 야구를 하고? 저 계집애가 왜 저래? 내가 뭘 했니? 초봉이는 그대로 웃는 얼굴이나 부드럽게 타이른다. 이 짐 부리지 말고 어서 아버지 진지상 가지고 들어가. 아버지 시장하시겠다. 너도 배고프다면서 먼저 먹고. 초봉이는 부친과 병주와 맞상을 본 데다가 국을 큰 놈 작은 놈 한 그릇씩 올려놓고 그 나머지 새 오누이와 모친이 먹을 국은 큰 양재기에다 한 대 벗어 딴 상에 올려놓는다. 따로따로 국을 푸재도 입보다 그릇이 수요가 모자란다. 밥상에는 시커멓게 빛이 변한 짠 무김치 한 접시와 간장의 국뿐이다. 철러진 아욱국이기는 하지만 된장기를 한 구수한 냄새가 우선 시장한 배들을 회가 동하게 한다. 개봉이는 다른 때 같으면 아직 더 고집을 쓰겠지만 제가 원체 시장한 판이라 직수굿하다는 건 저항하거나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라는 대로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다 이 말입니다. 직수굿하고 부친의 밥상을 방으로 날라다 놓고 다시 나온다. 그동안에 초봉이는 성제방으로 들여보낼 자릿기 숭늉을 해가지고 서서 망설인다. 자릿기는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에 머리맡에 준비해두는 물이죠. 자릿기 숭늉을 해가지고 서서 망설인다. 진작부터 초봉이는 밤저녁으로 성제가 목이 말라도 조심이 되어 물을 청하지 못할 줄을 알고 언제든지 제가 저녁밥을 짓게 되는 날이면 이렇게 자릿기 숭늉을 해서 내보내곤 한다. 오늘도 숭늉을 해들고 기왕이니 등길에 내 손으로 내다 주어 볼까 하고 비르는 참인데 마침 개봉이가 도로 부엌으로 나오니까 장난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무렴해서 얼핏 개봉이들어 갖다 주라고 내맡긴다. 시려. 왜 내가? 난 시려. 개봉이는 아직도 심술 났던 것이 덜 풀린 채로 쏘아붙이는 것이다. 싫긴 왜 시려? 난 밤중에 목마른 때 먹으라고 숭늉 한 그릇 해다 주면 좋잖느냐?
좋으면 나도 좋아, 언니나 좋지. 뭐? 초봉이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무엇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고 기색이 당황해진다. 하하하하 아하하하. 개봉이는 언제 심술이 났더냐는 듯이 싹 풀어져 가지고 웃어대다가 내가 옳게 알아맞혔지? 저 얼굴 빨개지는 것 좀 봐요. 하하하. 저 애가 암만 그래도 난 못 속인다는 하하. 자, 그럼 내가 메신저 노릇을 해주지. 개봉이는 그제야 자리끼 성령을 받아든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해. 혹시 내가 남수방을 터클할지도 모르니까. 응, 언니? 너 이렇게 까불 테냐? 나무라면서 때릴 듯이 얼으니까 개봉이는 해떡 돌아서서 아랫방께로 달아나느라고 질름질름 숭늉을 반이나 흘린다. 초봉이는 나머지 밥상을 집어들고 뒤를 돌려다 보면서 안방으로 들어간다. 개봉이는 아랫방문 앞으로 가더니 일부러 사나이 목소리를 흉내내어 남군 있어? 그 누구? 미다지를. 개봉이는 그래도 성재의 대답 소리를 듣고서야 연다. 성재는 아까 돌아올 때의 차림새 그대로 책상 앞에 가앉아서 책을 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희죽 웃는다. 돌아올 때의 차림새라고 했지만 극히 간단해서 위 아랫마기를 검정사지로 만든 스메리 양복뿐이다. 이놈에다가 낡은 소프트를 머리에 얹었으면 장제동에 있는 병원과 이곳 거처하는 초홍인의 집을 오고 가는 도중에 있을 때요. 그 위에다 흰 가운을 걸칠 때는 병원에서 의사 노릇을 하는 때요. 또 한 가지. 게다가 낡아 빠진 왕진 가방을 들었을 때는 근동의 가난한 집에 병을 보아주러 무료 왕진의 청을 받고 가는 때다. 작년 겨울 성재가 이 방을 새 얻었던 뒤로 이 심동의 헌 외투 하나를 덧입은 것 외에는 심동은 한겨울입니다. 심동의 헌 외투 하나를 덧입은 것 외에는 그의 얼굴이 변하지 않듯이 그놈 검정사지의 스멜이 양복도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래서 대체 날이 더우면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나설 텐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거니와 초봉이한테는 재미스러운 궁금거리였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재라는 사람이 속세의 생활을 한굽배 딛고 넘어서서 탈속이 되었다거나 달리 무슨 괴벽이 있어서 그러냐 하면 실상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목 감장도 할 줄 모르는 탁격인 소치다. 제목 감장은 제 힘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걸 뜻하고요. 탁격은 성격이 흐릿터분한 사람입니다. 제목 감장도 할 줄 모르는 탁격인 소치다. 그러한 데다가 그는 또 가난하다. 성재는 본시 서울 태생이었었고 5살에 고아가 된 것을 그의 외가편으로 일거가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되는 어떤 개업이가 마지못해서 거두어 길렀다. 아기가 생김새와는 달리 재주가 있고 배우고 싶어하는 정성이 있음을 본 그 의사는 반은 동정심에서 반은 어떻게 대하는 호기심에서 성재를 보통학교로부터 중등학교까지 졸업을 시켰다. 성재는 학교에 다니는 한편 주인의 진찰실과 제약실에서 자라다시피 했고 더욱 그가 중등학교의 상급학년 때부터는 그 이상의 상급학교는 바랄 수 없음을 각오하고 정성껏 진찰실의 실제 공부를 전심했다. 그리고 중학을 마친 뒤에는 이어 3년 동안을 꽃박 주인의 조수 노릇을 하면서 의사 시험을 치를 준비를 했다. 그리하는 동안에 주인과는 미운정 고운정 다들어 주인도 성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 시험에 잘 패스가 되어 의사 면허증을 얻도록 해주려고 여러 가지로 지도와 편의를 보아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성재를 그의 동창이요 이 군산서 금호 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윤달식이라는 의사에게 청구하는 소개장 한 장만 남겨놓고 마침내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성재가 이 군산으로 굴러오게까지 된 경로요. 성재가 금호 의원으로 와서 있기는 재작년 정월인데 그동안 그는 작년 5월과 10월에 2번을 시험 쳐서 반 넘겨 패스를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제1부의 생리와 해부, 제2부의 병리와 산부인과, 제3부의 임상 이 5가지 과목뿐이다. 이 중에서도 임상에는 충분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뒤로 미룬 것이요. 그 나머지만 준비가 덜 된 것인데 어쨌거나 금년 10월이나 명년 5월이 아니면 10월까지의 시험을 치르기만 하면 넉넉 다 패스가 될 형편이다. 성재가 군산으로 와서 있으면서부터는 시험 준비의 진보가 더디긴 했다. 매삭 40원의 월급에 매달려 그만큼 일을 해주어야 하는 때문이다. 금호 의원의 주인 의사 윤달식은 성재의 임상에 넉난한데 안심하고 그의 병원을 내맡기다시피 했다. 숙식도 전부 병원에 달려있는 자기 집에서 하게 했었다.
그러고 보니 밤이 오는 환자와 입원 환자 때문에 성재는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다. 달식이도 죽은 친구의 부탁까지 맡은 터이라 미안히 여기에 마침내 성재들은 따로 방을 얻어가지고서 밤저녁에 거처 겸 조용히 공부를 하라고 여유를 주었다. 그래서 성재는 작년 봄부터 그렇게 했고 그러던 끝에 작년 겨울에는 방을 옮기게 된 계제에 이 초봉인의 집으로 우연히 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성재는 하필 병원에서 거처하기 때문에만 시험 준비가 더디었던 것은 아니다. 좀 더디면 어떨라고? 이런 늘어진 배포로서 그는 시험 준비를 해야 할 의학 서류는 제쳐놓고 자연과학 서류에 재미를 붙여 그 방면의 것을 많이 읽곤 했다. 그래서 그가 거처하고 있는 이 방에도 책상 하나, 행담 하나, 이 행담은 길 가는데 가지고 다니는 작은 상자, 흔히 쌀이나 버들 따위를 기어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행담 하나, 이불자리 한 채, 이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술한 방이지만 한편 벽으로 천장답게 쌓은 것은 책뿐이요. 그 중에도 3분의 2 이상이 자연과학 서류다. 그뿐 아니라 조용히 들어앉아 공부를 하겠다고 따로 거처를 잡고 나온 그는 도리어 일거리 하나를 더 장만했다. 동네에 병자가 있어 병원에도 다니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면 그는 약도 지어서 주고 다니면서 치료도 해준다.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 근처의 일판에서는 걸핏하면 제 집의 촉탁의사나 불러대듯이 오밤중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이 불러댄다. 그래서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그 수응을 하느라고 매삭 돈 10원씩이나 제 돈이 녹는다. 월급 40원을 받아서 그중 10원은 그렇게 쓰고 20원은 책값으로 쓰고 나머지 10원을 가지고 방채 사원과 한 달 동안 제 용돈으로 쓴다. 용돈이라야 쓴 막걸리 한 잔 사먹는 법 없고 담배도 피울 줄 모르고 내의도 제 손으로 주물러 입으니까 목감값이나 이발값이 고작이요. 그래서 처지는 놈은 책값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요새 몇 달째는 초봉인의 집에 방채를 미리 들여보내느라고 세어버린다. 이렇듯 그는 가난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만 가난 이외의 것을 모르니까 그는 태평이다. 그는 제가 의사시험에 패스가 되어 의사 면허를 얻게 될 것을 유유히 믿는다. 자연과학의 힘을 믿는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어 성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재미있어 한다. 해서 근심과 초조도 없다. 덩치는 덜씬 커가지고 개봉이는 성재가 언제나 마찬가지로 입은 다문 채 코를 벌신하고 눈으로만 웃는 것을 마구대고 놀려먹는다. 웃는 풍신이 그게 뭐람? 그건 소가 웃는 거지 사람이 웃는 거야. 성재는 개봉이 하는 양이 도리어 귀엽다고 그대로 눈으로만 순하게 웃고 있다. 저거 봐요. 그래도 말을 안 듣고서 그래? 아 글쎄 이왕 웃으려거든 하하 이렇게 웃든지 허허허 이렇게 웃든지 응? 입을 떡 벌리고 마음을 턱 놓고서 한바탕 웃는 게 아니라 그건 뭐야 이렇게 입을 갖다가 딱 봉해놓고 앉아서 코하고 눈하고 웃는 신용만 하고 예? 그 청년 못쓰겠군. 그거 좀 속 시원하게 웃어제치지 못한다며? 이제 차차 웃지. 성재는 수염끝이 비죽비죽 솟은 턱을 손바닥으로 문댄다. 인제란 게 언제야? 남서방 손자가 시방 남서방처럼 턱 밑에 그런 수염이 나면 그때 말이지? 하하하. 개봉이가 웃는 것을 보고 성재는 아닌 게 아니라 너는 퍽 시원스럽게 웃는다고 탐탁에 바라다만 본다. 개봉이는 이윽고 웃음을 거치고 나서 자력기 숭늉을 문턱 안으로 들어놓아준다. 자 숭늉요. 그런데 이건 그저 숭늉은 숭늉이지만 이만저만 차는 생명수요. 알아듣겠지? 내 말뜻을 응? 성재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점직하다고 희죽희죽 웃기만 한다. 하, 저 청년이 왜 저렇게 무렴해하고 묵해먹다가 들켰나? 개봉이는 마치 동물원에 간 어린아이들이 곰을 놀리먹듯 한다. 그는 지금 배가 고프지만 않았으면 얼마든지 장난을 하겠지만 그만하고 돌아선다. 막 돌아서는데 성재가 황급하게 저 나 좀 무슨 할 말이 있는고? 응, 저녁 해먹었지? 성재는 아까 마당에서 하듯이 양복 저고리 포켓 속에 손을 넣고 무엇을 부시럭부시럭 찾으면서 어렵사리 묻는다. 저녁? 응 해서 지금들 먹는 참이고 그래서 본인도 어서 들어가서 진지를 자셔야지. 생리학적 기본 요구가 대단히 절박해. 저 이거 갖다가 응? 우물우물 하더니 지전 한 장, 5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슬며시 밀어놓는다. 어머니는 아버지 드려요. 아침 낮에 좀 변통해 보려고 했지만 늦었습니다 하고. 개복이는 성재가 오늘도 아침에 밥을 못하는 눈치를 알고 나서
더구나 방세가 밀리기는커녕 이달 5월치까지 지나간 4월달에 들여왔는데 또 이렇게 돈을 내놓는 것인 줄 잘 알고 있다. 계봉이는 성재의 그렇듯 긍정 있는 마음자리가 고맙고 고마울 뿐 아니라 이상스럽게 기뻤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얼굴이 꼿꼿하게 들려지지 않을 것 같이 무색하기도 했다. 이게 의인 돈이고? 계봉이는 돈을 받는데 뒷짐을 지고 서서 준절히 묻는다. 그냥 그저라니 방세가 이대지 많을 리도 없을 것이고 방세고 무엇이고 그저 옹색하신데 쓰시라고. 계봉이는 인제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2번 까댁까댁 하더니 나는 이 돈 받을 수 없어 하고는 입술을 꽉 다문다. 장난의 말로 듣기에는 음성이 너무 강경했다. 성재는 의아해서 계봉이의 얼굴을 짜짜시 건너다 본다. 미상불 여전한 장난꾸러기 얼굴 그대로는 그대로지만 그러한 중에도 어디라 없이 기색이 달라진 게 일종 오만한 빛이 드러났음을 볼 수가 있었다. 성재는 분명히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혹시 나의 뜻을 무슨 불신한 사심인 줄 오해나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비록 마음이야 담담하지만 일이 좀 창피한 것 같았다. 왜? 성재는 속은 그쯤 동료가 되었어도 좋은 낯으로 심상하게 물어보던 것이다. 거지의 특권을 약탈하고 싶든 않으니까 하는 소리도 소리려니와 조그만 계집아이가 뒷짐을 딱 지고 고도하니 고개를 들고 서서 그런 소리를 탕탕 남달리 커다란 사내를 다군는 모양이라니 도무지 깜찍하기란 다시 없다. 그러나 봄에 그러한 것 같지 역시 본심으로다가 기를 쓰고 하는 짓은 아니다. 그는 다만 아까부터 제 무립에 지쳐서 심술을 좀 부리고 싶은 참인데 그러자 전에 어떤 잡지에서 본 그 말 한 구절이 마침 생각이 나니까 생각난 대로 그냥 써먹은 것이다. 애꿎이 혼이 나기는 성재다. 성재는 마치 어른한테 꾸지람을 듣고 있는 아이같이 큰 눈을 끄덕끄덕하고 있다가 겨우 발명을 한다는 것이 나는 그저 허물없는 것만 여기서 그냥 말도 똑똑히 못하고 비실비실한다. 그렇지만 말이지 어젓하게 다시 책을 잡은 계봉이는 아이를 나무라는 어른 같다. 자선이나 동정 같은 것은 받는 사람이 프라이드를 뺏는 경우도 있는 법이거든. 나도 별 수 없이 다 같은 가난한 사람인걸. 하하하하 아하하하. 벼랑간 계봉이는 허리를 잡고 웃어젖힌다. 하하하 저 눈 좀 봐요. 얼음판에 미끄러진 황소 눈이라니. 글쎄 저 눈 좀 봐요. 하하하. 계봉이는 성재가 아까부터 무렴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는 꼴이 우스워 못 견디겠다는 것을 겨우 참고 그가 하는 양을 좀 더 보고 있던 참인데 이제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었다. 친하면 친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만큼 또 체면의 어려움도 없지 않다. 그러한 성재, 즉 남의 집 젊은 총각한테 늘 이렇게 한 팔을 꺾이는 듯이 가난이라고 막연하게 보다도 밥을 굶고 늘어지는 창피한 꼬락서니를 들키곤 하는 것이 마침 17살배기 처녀답게 무색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제 무렵이다. 아무튼 그래서 그 복수는 충분히 했다. 거지의 특권을 약탈하고 싶진 않다고. 자선이나 동정 같은 것을 받는 사람의 프라이드를 뺏는 경우가 있다고. 장난은 역시 장난이면서 그러나 버젓하게 또 꼼짝 못하게 해주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깨름하던 마음이 풀렸는데 일변 성재의 하는 양이 그러하니 재미가 있었어도 웃고 그저 우스워서도 웃을 밖에 없던 것이다. 계봉이가 그처럼 웃는 것을 보고 성재는 겨우 안심은 했으나 꾀에 넘어가서 사뭇 찔찔맨 것이 이번에는 점직했다. 원 사람도 나는 정말 놓여서 그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랬구먼. 하하하 그렇지만 꼭 장난으로만 그런 건 아니오. 괜히.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봉이는 문제된 5원짜리 지전을 내려다본다. 아무리 웃고 말았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집어들고 들어가기가 좀 안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종시 안 가지고 가기는 더 안 되었다. 잠깐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그는 돈을 집어든다. 그럼 이건 어머니한테 갖다 드릴게요. 고개를 까딱하면서 돌아서서 가는 계봉이를 성재는 다시 한번 바라다 본다. 엄부렁하니 큰 깐으로는 철이 안 나서 늘 까불기나 하고 동생들과 다투기나 하고 할 말 못할 말 함부로 들이대기나 하고 이러한 털팽이요 심술꾸러기로만 계봉이를 여기온 성재는 오늘이야 계봉이가 엉뚱하게 속이 깊고 깊은 속을 곧잘 표시할 수 있는 지혜와 영리함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고 따라서 탐복스럽던 것이다. 그것은 계봉이도 마찬가지로 성재를 한 번 더 다르게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둘이는 마음이 훨씬 더 소통이 되고 친해질 수가 있게 되었다. 한밥이 잡힌 누에들이
통으로 주는 뽕잎을 가로타고 기운차게 끌고 먹는 잠박처럼, 잠박은 누의 채반입니다. 잠박처럼 안방에서는 5 식구가 제각기 한 그릇 밥에 국을 차지하고 앉아 쬐끔쬐끔 후루룩 후루룩 한참 맛있게 밥을 먹고 있다. 모처럼 얻어걸린 밥이니 그렇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다. 개봉이는 어디 갔느냐? 그래도 여럿이 먹다가 한 사람이 죽을 지경은 아니었던지 정주사가 이편 밥상을 건너다보고 찾는다. 아랫방 자리끼 숭늉 내다주러 갔어요. 초봉이가 역시 이 애는 무얼 하느라고 이리 더딘고 궁금해하면서 대답을 한다. 가서 또 쇠왈거리고 까부느라고 그러지 그년이. 요시는 개봉이 제 말 맞다나. 어디라 없이 개봉이가 미운 게 사실이어서 은연중 말이 곱지 않게 나오는 때가 많다. 너는 왜 밥을 반 그릇만 가지고 그러느냐? 밥이 모자라는 거로구나. 정주사가 초봉이의 밥그릇을 넘겨다 보다가 걱정을 한다. 그릇커들랑 이 밥도 갖다 먹어라. 집어드는 건 밥상 옆에 온건째 내려놓은 병주의 밥그릇이다. 제 밥은 아껴두고 부친의 밥을 뺏어 먹고 있던 병주는 밥 먹던 숟갈을 돌려매면서 발버둥을 친다. 어머니 어머니. 그 부르면서 그제야 개봉이가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있는 안방으로 달려든다. 나 돈 50전만 주면 돈 5원 어머니 드리지. 식구들은 그게 웬 소리인지 몰라 밥을 씹던 채 숟갈로 밥을 뜨던 채 혹은 밥숟갈이 입으로 들어가다 말고 모두 뚜렷뚜렷 하면서 개봉이를 치어다본다. 이윽고 유씨가 시쁘다고 눈을 흘기면서 니년이 돈 5원이 있으면 나는 100원이 있겠다. 정말? 내가 5원을 내놓을 테니까 어머니 100원을 내놔요? 전년이 한참 까부는구만. 남서방이 들여보내는 돈일 테지 제가 돈이 어디서 생겨. 헤헤헤. 자요 5원. 이제는 어머니도 100원 내놓으시오. 기영가 미영가 하고 있던 식구들은 모두들 놀란다. 기영가 미영가는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기영가 미영가 하고 있던 식구들은 모두를 놀란다. 초봉이는 비로소 아까 성재가 마당에서 포켓에 손을 넣고 무슨 말을 할 듯이 우물우물 하던 속을 안 것 같았다. 이년아, 이게 네 돈이냐? 바로 남의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려들어. 유씨가 돈을 받으면서 핀잔을 주는 것을 그래도 내가 퇴짜를 놔서 보오 괜히. 개봉이는 지지 않고 앙앙거리면서 밥상 한 모슬도 가서 앉는다. 그년이 점점 더 힙도운 소리만 하고 있어. 왜 남이 마음먹고 주는 돈을 마다고 해? 아무리나 그 사람이 웬 돈을 그렇게 원. 정주사가 한마디 걱정을 하는 것을 유씨는 받아서 아침에 밥 못해 먹은 줄 알았던 게지요 매양. 그러니 말이야. 방채도 이달치를 지난달에 벌써 내지 않았어? 그런 걸. 하긴 나도 흔히 그 걱정이야. 그 사람도 넉넉지는 못한 모양인가 보던데 내가 그렇게 신세를 져서 원. 정주사는 쓰지도 않은 입맛을 썩에 다신다. 병주가 돈과 부친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 불러놓고는 냅다 속사포 놓듯 주워 꿰는 것이다. 내 양복하고 내 모자하고 내 구두하고 내 자전거하고 그리고 바나나랑 밑강이랑 사주어. 아버지. 저애는 밤낮 그런 것만 사달래요. 저도 한몫 보자고 형주가 뚜해서 나선다. 나 물사금도 못하게. 어머니 나 지난달 치하고 이달 치하고 월사금 그리고 산술공책하고. 깍쟁이 망할 자식. 밥 먹던 숟갈을 연신 들어매면서 병주가 도전을 한다. 왜 날들을 깍쟁이래? 이따가 너 죽어봐 수원 깍쟁이 같으니라고? 저놈! 정주사가 막내둥이의 편역을 들어 형주를 꾸짖는다. 막내둥이의 편역이 아니라도 정주사는 유씨가 개봉이를 괜히 미워하듯이 형주를 미워하던 것이다. 어머니 나 월사금 주어야지. 나도 몰라 뭐. 이번에는 개봉이가 형주를 반박했다. 이 애야 월사금은 너만 밀렸니? 나도 2달치 밀렸다. 어머니 이따 월사금은 그만께 주고 나 위선 50점만 줘. 우리 회남문고 지난달 회비 주게 응 어머니. 월사금이 제일이지 그까짓 게 제일인가 뭐? 월사금은 인서가 좀 늦게 줘도 괜찮아. 50점만 응 어머니. 이인 깍쟁이가 난 월사금 몰라. 아버지 어머니 내 양복하고 내 모자하고 내 구두하고 바나나랑 사다 줘. 응? 자전거랑. 오냐 허허. 정주사는 우디커니 보고 있다가 어이가 없다고 한단 소리다. 꼭 흥부 자식들이다. 흥부 자식들이야. 그 장가 들여달라고 조르는 놈만 없구나. 그리고 당신은 꼭 흥부 같군요. 내가 어째서 흥부야. 옆에 내가 세수 빠진 소리만 하고 있네. 누가 당신 속 모르는 줄 아시오? 내가 어쨌길래. 어쩌기는 뭘 어째요.
이놈에서 이론하고 육즙만 발라서 위시에 담배 한 곡 사피고 이론은 뚜었다가 미두장에 갈 미천을 하려면서 허허허 정주사는 속을 보이거나 할 수 없이 웃음으로 얼버무린다. 기왕 그런 줄 알았으니 그럼 이론하고 육즙만 죽으려 허허.